자, 보험 모집 질서 및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준수사항 교육 중 두 번째 영상으로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제재 사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준수사항이죠.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내부 통제 기준을 이제 대리점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시 의무 이행, 그리고 보수 교육 의무 이행, 또 보험 대리점 신고 의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을 모아놓은 Q&A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것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법적 근거와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제 근거 법률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조 2항 그리고 69조 1항 1호에 의해서 이런 이제 처분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법제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대리점도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GA의 공시 제도를 보겠습니다. 공시 의무. 자, 보험회사, 보험협회가 모집 실적 등 주요 정보를 보험협회의 통합 공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입력사항입니다. 경영지표, 모집 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 이것을 이제 보험회사가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손생보협회에서 대리점명, 일반 현황, 조직 현황 이런 것들을 또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GA가 이러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GA의 공시 항목들을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는 거죠. 매 반기라고 그랬으니까 연으로 치면 2회가 되겠죠. 1년에 2번 이렇게 GA의 공시 내용을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쉽게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협회 이제 공시 담당, 생보협회, 손보협회 공시 담당이 먼저 GA 기초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GA의 모집 실적 등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협회에서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보험 대리점에서 세 번째로 재무 현황 등 자료를 입력하고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 소비자가 보험협회의 공시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리점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이제 그 절차를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참고사항으로 GA의 규모별로 공시 항목을 좀 볼까요?
대리점 조직 현황, 모집 실적, 경영 지표, 불완전 판매 건수, 계약 유지율 등, 그리고 이제 재무, 손익 현황, 금융 당국의 제재 이력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형 GA의 경우에는 재무, 손익 현황 등 8개 항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GA의 경우에는 5개 항목, 경영 실적 등 5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항목을 좀 살펴볼까요? GA 규모별 공시 항목입니다. 자, 중소형 GA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50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되죠. 자, 공시 항목이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일반 현황, 업무 범위 및 모집 위탁 계약 체결 현황, 그리고 조직 현황, 경영 실적,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명, 등록번호, 대리점 등록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반 현황으로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업무 범위 및 모집 위탁 계약 체결 현황으로서 영위하는 업무랄지 영업 범위, 위탁 계약 체결 내역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현황으로서는 모집 종사자 현황, 그리고 지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실적으로서 신계약 건수 및 실적, 그리고 불완전 판매 비율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전부 이제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불완전 판매 비율이랄지 이런 거 공시하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준수 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시고 대리점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00인 이상인 경우,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경우 대형 GA입니다. 공시사항이 8개 항목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중소형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진하게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중소형 5개 항목에서 이제 대형 GA의 경우 8개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진하게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8번째 보면 최근 5년간 제재 실적 이게 들어가 있네요. 5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역으로서 주의 이상은 전부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의무 위반 시 이제 과태료 부과 부분을 살펴볼까요? 자, 모든 법인 대리점, 법인 보험 대리점은 공시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대리점 규모, 대형, 중형, 소형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대리점은 법인 보험 대리점은 공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제외 사유입니다.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보험사가 위탁 계약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뭐 영업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최근 반기 중 모집 실적이 없는 법인 보험 대리점 역시 지금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공시 의무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제 법인 보험 대리점과 개인 보험 대리점이 해야 될 일, 그 중에 이제 보수 교육 의무가 있네요. 보수 교육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자, 법인 보험 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보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시하는 거죠.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시할 의무. 그다음에 소속 보험 설계사의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이러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2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개인보험 대리점. 이제 개인보험 대리점은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개인이니까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자신의 등록일로부터 역시 똑같습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이어서 또 볼까요? 이걸 그림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교육 기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기간 내에 보수 교육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여기가 2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또 2년입니다. 보수 교육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2년. 그럼 이제 총 여기 4년이 되겠죠. 4년이 지나면 여기서 2년 또 2년이 지났으니까 또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로부터 받아야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쉽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험대리점 신고 의무를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 시 보험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이 됐다. 이랬을 때는 보험협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신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신고사항 예시를 살펴볼까요? 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점이 신설되거나 폐쇄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지점들이 신설이 됐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폐쇄가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대리점을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 인수 합병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대리점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이렇게 Q&A로 모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보험 대리점 등록 이후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랬네요. 자, 최초 등록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입니다. 법률상 용어로 지체 없이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리점 주소 및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신고서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 보험 대리점이 지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제 보험업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Q&A입니다. 보험 대리점 공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랬네요. 자, 법인 보험 대리점에만 공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 사실을 통해서 공시 사항을 작성,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인 보험 대리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을 함으로써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Q&A입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안내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랬네요. 물론 만들 수 있죠. 예,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설계사가 자체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는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점이나 설계사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Q&A입니다. 협회 등록 시 공공법인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간판이나 표지에 보험 대리점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그랬네요. 자, 이 대리점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면 이제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무슨 에셋, 무슨 자산 관리 등의 이런 상호명을 이제 간판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공공보험 대리점 요 내용이 들어가게 상호명에 이것을 명시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자산관리 회사인지 보험 대리점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렇게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Q&A입니다. 지점마다 반드시 유자격자가 있어야 하나요? 물론이죠.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 종목에 대해서 각각 유자격자를 두어야 그 지점에서 그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독 규정에 따라서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를 첨부를 해서 그래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에 이렇게 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험 모집 질서 및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준수사항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환해지셨네요.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쪼록 오늘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면 앞으로 보험 영업 현장에서 또는 대리점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